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6월 4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48개 국가가 참석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 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북을 통합해 500만 인구의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이 될 경우 수도권 다음으로 큰 자치단체로 수도권 1급 체제를 타파할 최초 메가시티가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48개 나라가 참석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아프리카 간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는데요.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시켜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현지 진출을 위해서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48개국 정상 대표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아프리카는 동반 성장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아프리카와 포괄적 협력 체계를 갖춘 겁니다.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은 차세대 배터리 등의 원료로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입니다.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경제 동반자 협정, EPA 체결 등을 통해 교역과 투자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적 개발 원조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무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글로벌 사우스의 한 축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정상들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미디어 센터에 저희 KTV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혜원 기자. 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미디어 센터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정상회의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번 회의는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프리카 국가와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다자 회의입니다. 48개국이 참석했는데 아프리카 연합 54개 나라 중 자격 정지가 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개국은 정상 또는 정상급 인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아프리카 대화의 수준이 고위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되고 정상 차원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체결된 협정과 양해각서 역시 아프리카를 상대로 거둔 최대 규모의 외교 성과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핵심 광물 협력, 인프라, 모빌리티 협력 등의 양해각서가 다수 체결됐고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개시가 선언됐습니다.
수십 개 국가 정상과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정상회의장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제가 있는 이 프레스센터도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취재진이 곳곳의 자리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프레스센터 식당에는 음식 문화를 고려해 할랄 음식과 비건 메뉴 등이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최 기자 뒤로 보이는 화면에서 이 다자회의 이 취재진의 규모가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오늘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남은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1박 2일간 이어지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되는데요. 이 비즈니스 서밋에는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이 밖에 청년 스타트업 포럼, 인프라 포럼과 농업 컨퍼런스 등 부대 행사도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좋은 성과가 이루어져서 이번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의 개막 전부터 이어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양자회담도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까지 이번 회의에 참석한 25개국 정상 모두와 양자회담을 마칠 예정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도 저희 KTV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 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돕는 자리도 마련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기업 60여 개사와 우리 기업 180여 개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투자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했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전 세계 15세 이하 인구 40%가 사는 젊은 대륙 아프리카. 14억 인구 단일 시장 형성과 관세 90% 이상 철폐를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가 첫 발을 떼면서 선진국 주요 투자처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해 첨단 산업에 쓰이는 원자재를 구하기 쉽고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하면 물류 비용도 절감돼 지속적인 소비 시장 확대가 기대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협력은 이제 상호 번영을 위한 필연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전 세계 천연 자원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프리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 광물 기업과 유망 구매처를 초청해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아프리카 기업 약 60곳이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여했는데요. 우리 기업은 180여 개사가 이들 아프리카 기업과 만나 투자 기회를 모색합니다. 무역과 에너지, 플랜트, 공급망 분야 사업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광산주와 광물자원 관리기관 3곳이 한국 수요처와 구매 상담을 했고 건설 주요 발주처 10곳도 엔지니어링 기업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아프리카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현지 기업 투자 환경과 잠재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정상들을 초대해서 높은 진입 장벽을 현지까지 안 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리스크를 체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업인 입장으로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업가들도 우호적 기업 환경을 갖춘 한국 회사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Participating here, we do have good experience. Very happy,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ontinue partnering with Korea. Kotra being able to bring together many different industries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in Africa, and the support they're giving us to be able to further the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I think it's very positive, and I think through this event there will be many opportunities that come out of it that will be able to help the growth of the continent as well as help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계기로 현장에선 다수의 계약과 업무 협약 체결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아프리카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과거에 보릿고개를 극복한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는 아프리카 나라들에게는 주목의 대상인데요. 이번 정상회의로 한 아프리카 간 농업 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돕는 한편 K푸드와 한국산 농기계 등의 현지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올해 벼농사가 대풍작을 기록해 예상 수확량이 3,569만 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 통일벼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 기반을 조성해 쌀 자급을 이뤄냈던 한국. 이를 통해 보릿고개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의 쌀 농사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나, 감비아, 기니 등 10개 국가가 K-라이스벨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5일 열리는 한 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 마다가스카르와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와도 K-라이스벨트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같은 날 열리는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선 한국의 농업기술력과 아프리카의 핵심 광물 잠재력을 기반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됩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상회의 계기로 한국을 찾은 헨리 무사크파카 시에라리온 농업장관과 엔시어스 종회 마수카 짐바브웨 농업장관을 만났습니다. 크파카 시에라리온 농업장관은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에 큰 기대감을 보였고 올해 식량원조 사업의 새 수원국으로 시에라리온을 선정해 2,400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한 우리 정부 결정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마수카 짐바브웨 농업장관 또한 K-라이스벨트 사업이 짐바브웨 식량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돕고 K푸드와 한국산 농기계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발판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여부를 전공의들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 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도 함께 거뒀습니다. 전공의 스스로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단을 맡긴 겁니다. 병원장에게는 사직서 수리 전 다시 한번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합니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수련 기간이 단축돼도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근무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개선, 재정 지원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도 지속 추진합니다. 전공의 단체가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 또한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전공의 단체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7대 요구 사항을 대화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군사 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이 복원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풍선에 오물을 달아서 보내거나 위성 항법장치 교란 등 연이은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제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발효된 9.19 군사합의는 6월 4일 화요일 15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반복적인 합의 위반에도 인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과 GPS 교란 도발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북의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GPS 교란이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의결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입니다. 한 총리는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 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행 가는 달로 지정된 6월을 언급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의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실시해 내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무자 생계비 상한 금액을 1,100만 원으로 규정한 시행령을 정률 방식으로 바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2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와 가스는 최대 140억 배럴로 과거 동해가스전 매장량의 300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정부가 이 새로운 탐사 계획을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이름 붙이고 시추에 본격 시동을 겁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산유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안정성장을 이룩해 마침내 새로운 도약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유전 개발에 힘을 쏟으며 해상 대륙붕 유전 탐사는 1998년 고래 5구조에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며 결실을 맺었습니다. 2004년 상업 생산에 돌입했는데 바로 동해 1가스전입니다.
가스는 가스공사 배관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듬해 동해 1가스전 인근 고래 8구조에서 가스가 추가로 발견됐고 2021년 동해가스전에 가스와 원유가 고갈될 때까지 세계 95번째 산유국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다시 한번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섰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심 2km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걸로 추정되는데 고래 589조 위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습니다. 이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에는 대왕고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왕고래 사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 해양 시추업체 중 하나인 시드릴사와 시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작업에 참여할 감독관 선정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입찰 예산은 약 10억 원으로 글로벌 탐사 시추 전문기업 3곳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역 탐사 작업을 수행할 헬기와 무인 잠수정 등을 선정하는 입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르면 오는 11월 대왕고래 가스전 후보 해역에서 탐사 시추에 나섭니다. 대왕고래 해역 석유와 가스의 실제 매장량은 내년 상반기 윤곽이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 나아가 수출국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인구 500만의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첫 회동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년대 섬유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과거 산업화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구미 국가산업단지. 지금은 대기업 이탈과 청년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 방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통합이 될 경우 구미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거 환경과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은 곧 인구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42%의 2030 청년들이 정주 여건만 좋으면 비수도권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대구 광역시가 가진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그렇게 큰 방향을 바꿔야 된다. 또한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 신공항 전투기 소음, KTX 신설역 개설 등 각종 현안 해결이 훨씬 수월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혜택도 좀 더 좋아지고 모든 서비스 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장점이랑 경북의 장점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한편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첫 사자 회동이 개최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경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행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행정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할 경우 인구 500만 명의 수도권 다음으로 큰 자치단체로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연말까지 대구 경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경기 파주와 양주, 의정부시 등 수도권 북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상황 개선에 나섭니다.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 만큼 철도 환승 체계를 강화하고 광역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수도권 북부 지역의 전체 교통 통행량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기존의 지하철과 버스 노선의 연계율이 떨어지고 신도시 건설로 대중교통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수도권 북부의 교통망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와 BRT 확대를 포함해 광역철도 이용자의 편의성 강화입니다. 우선 오는 12월 GTX-A 파주 운정과 서울역 구간 개통을 앞두고 환승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GTX-A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 건설도 한창인데요. 이곳을 지나는 버스 노선도 늘려 광역철도와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GTX-C 노선이 운행될 양주 덕정역과 의정부역에도 환승센터 계획을 마련합니다. 광역버스의 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를 지나는 운정 BRT와 고양 삼송지구와 한국 항공대역을 잇는 화랑로 BRT 도로를 신설합니다. 1월 25일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후속조치로 수도권 북부 지역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북부 지역의 인프라, 통행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 또 20년 전 운행이 중단된 철도 노선인 교외선의 시설을 개량해 12월부터 하루 20회 운행을 재개하는데 이를 통해 고양과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의 이동 시간을 40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북부 신도시 지역의 광역버스 공급도 늘립니다. 의정부 밀락지구와 양주 덕정지구의 출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을 늘리고 광역버스가 부족한 고양 덕은과 양주 회천지구에는 광역독버스인 DRT를 도입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망 신설 작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7호선 연장 사업인 옥정과 포천 구간 광역철도 사업을 올해 연말 착공하고 수도권 제2순환망의 일부 구간인 파주, 양주 구간 고속도로도 연말쯤 개통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 28종의 과일류에 대한 할당 관세를 올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물가의 2%대 안정세를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올 하반기까지로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 등 가공품 18종입니다. 품목별로 세부적인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의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에도 나섭니다. 설탕과 커피 생두 등 26개 가공 원료의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커피, 오렌지 농축액 등의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를 유지한 점을 설명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정부도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올해 첫 모의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의대 증원 등의 영향으로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초고난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출제 기조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2천여 개의 학교 등에서 실시됐습니다.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 4,133명으로 지난해보다 1,400여 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재학생 지원자가 38만여 명,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려 올해 수능에는 재수를 포함한 N수생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의평가 응시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변별력 확보 여부도 관심입니다. 수능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는 만큼 올해도 출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공교육 범위 내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항을 출제하겠습니다. 평가원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고 수학과 탐구 영역에선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EBS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고 언급했습니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이지만 교재에 포함된 도표와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했으며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 자료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의 문제와 정답 관련 이의 신청은 오는 7일까지 가능하며 성적표는 다음 달 2일 배부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K컬처와 보훈을 접목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6월 8일에는 넬과 자이언티, 폴킴, 딕펑스 등이, 9일에는 지코와 찬열, 청하, 크라잉넛 등이 뜻깊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에서는 보훈의 의미를 담은 먹거리 시장 40여 동을 운영하고 또 꿀꿀이죽, 배춧잎 고기말이 등 전쟁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깃든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부스도 열립니다. 공연 티켓은 이미 매진됐지만 인스타그램 쇼폼 등으로 보훈 의식을 표현하면 종이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겠죠? 보훈 보상 대상자. 국가수호나 국민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 상의를 입은 군경과 공무원을 뜻하는데요. 앞으로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에서 10인승 승용차 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라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전에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하고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의 원치 않는 가입 전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금융권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원클릭으로 차단하는 금융권 두나콜 시스템이 확대 개편되는데요. 현재 은행, 농축협 등 12개 업권이 참여 중인 두나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70개사도 새롭게 참여하기로 하면서 소속 보험 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신고 기능도 신설돼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을 경우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철회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두낫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적이 드문 농가, 박스가 쌓인 공장에 들어서자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이 쌓여 있습니다. 국내 허가를 받은 정식 약품이 아니라 불법 제조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형제인 피의자 2명은 전공정 생산시설을 갖추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가짜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14종을 제조해왔는데요. 식약처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약 160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 정과 실데나필 원료 등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동시에 재범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인데요. 가짜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엔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구입했더라도 즉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 할리보 박유라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강원 내륙은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은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대전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낮 기온 속초 23도, 강릉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전주와 대구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전해 상해안은 구름 많거나 맑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제주에 비가, 일요일에는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기치로 내걸고 보훈의 생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